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코린세스 장하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제가 사실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겨울을 좀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도 불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뜨거운 겨울을 함께 보내고 싶네요. 자, 이번 주에 또 수능이 있다고 하던데, 이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물론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볼 것 같진 않아요. 자, 일단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공포 탐욕 점수 먼저 살펴보셔야겠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감정을 수치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제 점수가 31점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장이 좀 가나?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조정이 다시 나오면서 26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다시 26점까지 내려왔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9월에 57%까지 빠졌었는데 60%까지 올라왔어요.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점유율은 빠져줘야 하고 이 시즌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좀 가줘야 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이슈가 하나 나오기도 했죠. 자, 이제 정말 셧다운이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을 시켰고요.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60표 이상이 돼야 가결인데 다행히 60표 이상을 넘어서서 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자, 본회의 투표는 목요일 오전 6시에 잡혀 있고 본회의는 다행히 이 과반, 이 51표만 넘으면 되는 상황인지라 우리가 이제 큰 산은 좀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되겠죠. 지금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나왔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도 나가지 않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끊기다 보니까 중도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 위원들도 이 표를 많이 던져냈다고 합니다. 자, 위원들의 말이 나올 때마다 이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에서 이 표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 이 셧다운 소식이 나왔을 때 이번 주가 넘어갈 거다라는 확률은 거의 이제 2%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이 셧다운이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확률은 97%를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셧다운이 끝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셧다운이 끝났을 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도 저희가 백테스팅 할 만한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 셧다운이 끝난 직후 2019년도의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2018년도 말부터 그 당시에 35일간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마다 계속 셧다운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2019년도 1월 25일에 이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바로 탄력을 받아냈고요. 또 미니 불장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반감기 사이클을 알고 있는 건지 이번에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게 맞들리고 있고, 자,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계속해서 좋은 신호는 보내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은 눈에 띄게 확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바이낸스 거래소의 입금량을 알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죠. 자, 우리가 평상시에 대체적으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건 매도 신호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갑으로 나간다라는 거는 장기 보유할 성향이 강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와 다르게 눈에 띄게 이 바이낸스 거래소 입금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뜻은 매도세가 약화될 수 있고 또 시장이 그나마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안정화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에 관한 이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정말 오랜만에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다고 하죠. 12월 3일에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댕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에 좀 초점을 뒀다면 이 푸사카 같은 경우에는 저장 효율을 좀 늘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쉽게 볼 텐데, 자, 푸사카 업그레이드에서 중요한 게 피어다스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왼쪽에 이전의 시기에는 각 노드가 전체 데이터를 모두 다 저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무거웠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새로운 푸사카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데이터의 8분의 1씩만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쉽게 예시로 한 반의 학생들이 교과서 전부를 들고 학교를 나와야만 했다면 이제는 한 학생당
교과목 한 권씩만 들고 와서 서로 필요할 때 이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푸사카 같은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8배나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이더리움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그냥 이더리움이 길을 좀 닦아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면 그 위에 올라가는 레이어 2 코인들 뭐 옵티미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비트럼 같은 코인들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지금 XRP 관련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남아있죠. 자, 현물 ETF가 이번 주 내에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 4차 수정안을 발표를 했고 또 운용 수수료는 0.34%, 이 솔라나 ETF가 수수료가 0.2%니까 그것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죠. 자, ETF에 대한 호재는 이미 가격에 선반영된 건 맞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내부에 이제 XRP를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장기적으로 XRP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비트코인도 여러분들의 계좌도 함께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 정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 좀 더 활발하게 웃으면서 만나요. 제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